대장암 복강경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대장암 복강경 수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대장은 소장의 끝에서 시작하여 항문까지 연결되는 소화관으로 맹장과 결장, 직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 다른 말로 우측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다른 말로 좌측결장, 그리고 S결장으로 구분됩니다. 결장은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 속에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직장은 결장을 통과하면서 단단해진 대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장암은 맨 안쪽의 점막층에서 발생하여 주위 조직으로 침습해 들어가는데, 암이 진행하면 림프관을 따라 주변 림프절에 전이하거나 혈관을 따라 간이나 폐, 뇌, 뼈 등에 전이할 수 있으며 주위 장기를 직접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장암을 수술할 때 복벽을 절개하는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복부 장기는 복막이라는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으며, 복벽과 장기 사이의 빈 공간을 복강이라고 합니다. 복강경 수술이란 복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복강 내부에 가스를 주입한 다음 복강경을 삽입하여 복강 내의 이상 부위를 확인하거나 기구를 이용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복강경 수술은 기존의 개복 수술에 비해 흉터가 작게 남을 뿐 아니라 환자의 고통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입원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어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술 과정. 마취가 유도되고 소독과 수술 준비가 끝나면 의료진은 배꼽을 통해 바늘을 찔러 넣고 복강 내부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여 기복 상태를 만듭니다. 이어서 복부에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 대롱 형태의 투관침을 삽입하고 이곳을 통해 복강경 카메라와 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대장암은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 결장 부위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강경 우측 결장 절제술과 복강경 횡행 결장 절제술, 복강경 좌측 결장 절제술과 복강경 S결장 절제술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비교적 항문과 멀리 떨어진 상부 직장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을 절제하고 문합하는 복강경 저위 전방 절제술을, 항문에 가까운 하부 직장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과 항문을 모두 절제한 다음 인공 항문을 만드는 복강경 복회음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수술 과정이 끝난 후에는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제거한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드레싱합니다. 복강경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투관침으로 인한 손상. 투관침을 삽입할 때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구가 삽입되기 때문에 드물지만 복강 내 장기나 혈관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복수술로의 전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복에 의한 합병증. 수술 시에는 시야를 확보하고 기구를 삽입하기 위해 복강 내부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는데, 그로 인해 횡격막이 압박되고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어
심폐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혈관 내로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기포를 형성하면서 혈관을 막는 가스 색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복수술 전환.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는 중에 유착이나 출혈 등으로 인해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잘 구분되지 않거나 종양이 주변 조직을 심하게 침범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용이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 폐합병증. 전신마취와 복부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폐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진행하여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상감염. 창상감염, 다른 말로 수술 상처의 염증은 폐합병증과 함께 수술 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소화관 내부에는 정상적으로 세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화관을 자르고 있는 수술을 받은 환자의 2.5에서 5% 정도에서 창상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상처에 염증이 발생하면 실밥을 제거하고 소독을 자주 하면서 새살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상처를 다시 봉합하기도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지의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 내에 혈전이 발생, 혈액의 흐름이 차단되어 다리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환자의 일부에서는 정맥 내에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혈관을 막음으로써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폐색전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비만한 환자, 심장질환자나 침대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피임약 복용자 등은 하지정맥 혈전증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조기에 보행 운동을 시행하여 혈류가 정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강 내 농양, 문압부 누출. 드물긴 하지만 복강 내부에 염증이 발생하여 고름주머니가 생기는 복강 내 농양이나 장과 장을 연결한 문압부에서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강 내 농양이나 문압부 누출은 항생제 투여와 함께 필요시 배액관을 삽입하여 치료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금식이나 입원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재수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조직 손상. S결장과 직장의 양쪽 옆으로는 요관이, 앞쪽에는 방광과 자궁이 있으며 뒤쪽으로는 방광과 생식기로 가는 신경이 존재합니다. 암이 이러한 주위 조직을 침범하거나 염증에 의한 유착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부위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암이 방광을 침범한 경우에는 방광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고 소장으로 방광을 만드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암이 자궁이나 난소, 나팔관 등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절제하며 암이 요관을 침범한 경우에는 요관을 절제하고 문압합니다. 그리고 신경조직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술 후 발기부전이나 사정장애, 배뇨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항문 관련 합병증. 직장암이 항문과 가까운 부위에 발생하여 항문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문을 절제하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복회음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장로라고도 부르는 인공항문은 결장의 끝부분을 복벽을 통해 빼내어 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인공항문과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장로의 괴사나 주위 조직 염증, 장 탈출이나 장로 주위 탈장, 그리고 장로 함몰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가 시행됩니다. 기타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지만 고령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 간 및 신장 질환자 등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으로 인해 장폐쇄나 출혈, 장천공 등 합병증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록 암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위를 절제하거나 장을 서로 연결하여 새끼를 만들거나 인공항문을 만들어줌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고식적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수술이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아주 초기의 대장암에 대해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 등을 시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장암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며 병기에 따라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이 추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장암 복강경 수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